자리 안 하는 거. 학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제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앞자리에 안 앉는 거. 네. 뒷자리에 앉는 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연수 택배기를 쳐보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불편한 자리에 만약 가셨다. 저 질문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앉으셔야 되냐면 여기 앉으셔야 돼요. 네, 뒷자리가 아니고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필연적으로 시선이 뒤로 꽂히게 됐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저 뒤에 앉으면 안심할 거라 생각하지만 시선을 항상 뒤에 가야 되거든요. 요 앞자리 시야각 172도에서 꺾어지는 이 부분 여기가 된답니다. 여기 앉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예고드린 바와 같이 2부에서는 그 독자분들과 저자와의 얘기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사진 앞으로 배치했어요. 이 이유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분도 있고, 그 사진에 우리가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빼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예. 굳이 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김창욱 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의견을 가지는 분이니까 한 번씩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마이크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네. 없어. 우리 저기 음성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준비해 녹화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별로 안 옵니다. 별로 안 옵니다. 예. 이름을 밝히기 그런. 예면 가능합니다. 제시카 이런 거. 레오레드 쪽으로 힘드시죠? 네. 레오레드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요. 아까 전에 뭐 가르치는 거? 뭐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는 연수도 듣고, 이게 괜찮다고 싶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보니까 그림책이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동료 교사의 그 미움, 그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가 경기도 있다가 결국 왔는데, 그 직업만의 어떤 그런, 그래서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셔야 돼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영화 수업 한다는 예전에 20년 전에 영화 수업 한다는 그 자체를 욕먹었을 때 근데 무수히 많이 지원받았거든요. 영화가 무슨 교육이냐. 그리고 하도 억울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시에 NI 신문으로 하는 수업이나 독서 교육을 했다면 사제 독서 수업 책 읽기 했으면 욕 먹었을까? 안 먹었다. 근데 왜 영화를 한다고 욕을 먹지? 그래서 저는 영화 수업을 하는 이유로 영화가 수업이 될 수 있고 교육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증명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도 내고 강연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 다 기억나거든요. 우연히 만났어요. 놀라웠습니다. 자세. 난 당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게 뭐지? 네. 아니 그렇게 뭐라 해놓고 기억도 못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지. 관심이 있고 특히 교육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교육적인 것에서 그것이 반인륜적인가 비교육적인가를 따지고 물어야지. 그냥 막연한 미움이라고 하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하는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안 들으면 됩니다. 네, 그것하고 답이 없어요. 네. 좀 대답이 되었습니까?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크레딧 갑니까? 사랑하는데 그거 갑니까 이제? 우리 그 경남신재 회장님께서 지금 마이크 도우미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저 색깔을 제가 좀 분홍색이라고 할까? 예, 이게 마이크로 드리고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창수 선생님 초대로 예. 되었습니다. 강요에 아까 선생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하나 하겠는데 제가 느낀 조직 그룹 중에 가장 폐쇄적인 게 교사들 세계라고 던지겠습니다. 본인 식단도 제가 해보고 공무원 식단도 해봤는데 군대 갔다 오셨죠? 그 행정직으로 아. 근데 너무 폐쇄적이세요.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사 집단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보시고 외부인 저는 단기 계약직으로 물론 들어갈 일을 했지만 굉장히 부수적이다. 선생님 사회 그다음에 교직 행정 사회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폐쇄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건지. 다른 사회와 연결하지 않게요. 아, 아까 선생님들끼리 교무부장 교육청에 질의한다. 교육청 질의거든요. 딱 거기서만 회의를 하시고 결정 내시고 거기에 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간다든지 지원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좀 교대 나오고 교사의 학교에서 만나고 돌아다니고 되나? 임명 받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고 정말 본인들만의 룰이 있는 것으로 박스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답변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행위예요. 가르친다는 건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증 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사들의 집단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참고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취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이느냐로 질문하셨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그건 기본적으로 폐쇄성이 있다는 걸 전제드리고요. 근데 이게 교사들도 답답한 점이 있어요. 어떤 답답한 점이 있냐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외부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사회교육과정은 동시문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3학년 때 마을을 배우고요. 4학년 때 우리 경상남도, 5학년 때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세계를 배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를 배우다가 필연적으로 이 마을과 이 고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외부로 나가야 될 때가 올 때, 그러면 이제는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연계되어야 할 과정이 생기고 그때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순서가 조금 이연되더라도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때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공동체를 구성하라, 협의를 하라라고 했지 내부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혼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의 3주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교사, 부모. 근데 이제 주체라고 할 때 주체가 과연 무슨 역할과 활동을 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규정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6번 해석을 내려보고 교육계에서 많은 이렇게 합의한 바를 말씀드리면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주체다. 학생은 배우는 것에 대한 주체다. 그럼 학부모는 협력하는 것의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고 세움이 된다면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할 때 지역사회나 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과정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학생들의 배움이 교과서에서
도시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넘어갈 때 그때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이 보다 바텀업이 훨씬 더 좋다는 건 알지만 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바텀업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실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외부로 확장될 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것 이외에 더 큰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답이 되었으니까 지금 다 들고 가야 돼요. 여기 오셔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드셔도 답변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으로 뭐라고 했지 군인사회도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교육부 행정직으로도 잠깐 있어봤는데 그 서류라든지 그 모든 게 회의라는 게 그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자.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최소한 10개가 넘죠. 네, 제가 잘 몰라도 김주시 선생님 학교장을 해보셨습니까? 모를 땐 넘겨야 돼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무슨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26개. 26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목적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없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절차적인 민주성은 확보되었지만 그 과정에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원인을 물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합니다. 네. 이게 현실이네요. 현실이고 잘 되는 학교들 보면 제 경험상 잘 되는 학교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분이 성향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상대방 말을 듣고 괜찮은 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학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대안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정말 민주주의거든요. 교장 선생님조차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고 교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라면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우리 또 단발들이 하고 계신 제일 다 지금 알고있다 다 어떻게 오셨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전 예전에 같이 선생님하고 근무를 오. 했었고요. 과거를 하신 분이군요. 코로나 때 같은 동학년 했었고요. 그 선생님한테 코로나 때 저희가 학교를 아이들이 많이 6월에 왔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약간 충격을 이렇게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따로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뭐 그때 그렇게 했다 하면 선생님은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항상 똑같은 비슷한 류의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그거는 선생님 본인만의 그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철학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저희 반에 되게 막 나난 친구가 있어서 신발 던져서 제가 여기 멍이 들고 막 지금 한 3주째인데 그대로 있어요. 사실 교권 침해 그 작년에 있으면서 교권 침해 위원회를 열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래 강제 전학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약간의 그런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폭탄 돌리듯이 또 다른 학교를 가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안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죄책감,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래 교권침해위원회 막 이렇게 그 순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교사로서 또 이런 거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만약 선생님이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네, 마찬가지죠. 제가 책에서도 그 부분을 적었는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과 호동이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게 넘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바른 길을 이렇게 나침반처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침반은 자세히 보면 또 흔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선생님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래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서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가르쳐보자. 그나마 최소한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아이의 눈을 보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믿음도 과연 이것이 믿어야 될까라고 의심이 들지만 그 의심도 결국은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감시자도 저고 가장 큰 비판자도 저라면 나부터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잘 바뀔 것인가, 저도 생각하면 깜깜해요. 깜깜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좀 더 넓혀보면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답답하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미칠 것 같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최소한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뭘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장이 좀 마련되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나씩 좀 세우자. 세울 때는 없던 것을 쌓아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들지 말자죠. 우리 이미 만들어놓은 것도 어마어마하다. 없앨 수 있는 거 좀 없애보자. 없애놓고 없애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의 길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 경험상 사승 선생님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이다. 역시 나는 멋져.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불쾌한 말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긴 사람 많아. 이렇게. 예, 저 제이데이였습니다. 네, 저도 이창수 선생님이 좋아해서 저는 진주시에서 미래교육지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을 멘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 어려운 게 아이들 집중시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법에 집중하거든요. 이렇게 놀이를 해도 되게 집중하면 목소리가 좀 커지면 아이들이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내가 목이 안 아픈 정도의 이제 목소리 톤으로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조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 더 전체적으로 시각을 넓혀 있는 제가 답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예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상을 영위하는 것도 과거보다 어렵거든요. 그걸 부모님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배운 교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학교에서 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볼 일이 없는데 정말 많아요. 예, 아이들이 지금 제 6학년을 16번째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머리 스팅이 올라오고 그러면 애들한테 하는 위로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이 여기 앉아서 자쌤 수업을 들으면 미치려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스팅 나는 정도니까 너희들 정말 대단한 거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은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직장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매년 바뀌어요. 맞네. 담임이 바뀌니까. 이 사장님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업무 한두 개로 보통 직장인들이 하는데 업무가 10개.